저는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연구하고 수많은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함께 나눴던 실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관계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림 없이 말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라고요.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으로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한 남자를 중심으로 서로의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온 사이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더 오래 아프고 더 깊이 얽힙니다. 제가 처음 박순자 할머니를 만난 건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였습니다. 73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계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강단 있는 시니어 여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꼿꼿한 허리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눌러 담고 계신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에겐 3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혜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30년이 됐으니 정혜 씨도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두 여자는 한 지붕 아래 혹은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견뎌왔습니다. 견뎠다는 표현이 좀 거칠게 들릴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혜 씨가 처음 집에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히 뭐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고요. 음식 만드는 방식도 집안일 하는 순서도 말하는 톤도 다 어딘가 낯설고 거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30년을 이어졌습니다. 정혜 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무리 잘하려 해도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 늘 평가받는 느낌, 이 집에서 나는 영원히 손님 같다는 느낌. 그런 감정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단단해지거나 점점 멀어집니다. 정혜 씨는 멀어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지키되 마음속에선 철저히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 관계에서 가장 주목한 건 두 사람 모두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사실 엄청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가정을 지켜온 여자였고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정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존중하려 애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만나면 왜 항상 충돌이 생겼을까요? 제가 오랜 시간 시니어 인간관계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 이런 갈등의 핵심은 대부분 가치관의 충돌이 아니라 언어의 충돌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고 같은 행동도 다르게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국이 좀 싱겁네라고 말할 때 시어머니는 그냥 오늘 내 입맛에 좀 안 맞는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며느리는 듣습니다. 당신 솜씨가 부족하다고요. 이 간극이 30년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가 제게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신 건 복지관에 몇 번을 나오신 뒤였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요. 그 말을 꺼내실 때 할머니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꼿꼿하던 허리도 조금 굽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그렇게 싫었던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냐고. 그게 억울했어요. 이 말이 제 가슴을 꽤 오래 붙들었습니다. 억울함. 그 감정이 얼마나 솔직한 표현인지, 그리고 그 솔직함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인간은 미워한다고 해서 마음이 끊기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미움도 관계입니다. 관심도 관계고 사랑도 관계고 갈등도 관계입니다. 30년을 한 공간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살아왔다면 그건 이미 깊은 관계입니다.
편하지 않은 관계였을 뿐이지 얕은 관계가 아닌 겁니다. 할머니는 그 뒤로 달라지셨습니다. 며느리 병원을 따라가기 시작하셨고 음식을 만들어 나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정혜 씨는 처음엔 당황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기니까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진심을 결국 느낍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행동이 쌓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정혜 씨가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파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제 편인 것 같아요. 라고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이 걸려서야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편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시니어 인간관계, 특히 오래된 갈등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분께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오래된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해묵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서야 비로소 그것의 무게를 느끼는 걸까요?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수천 번의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순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순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순간들이요. 그런데 그 순간들은 매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말 한마디가 30년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기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평온한 일상에서는 마음의 문을 좀처럼 열지 않습니다. 문을 열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문을 열었다가 외면당하면 더 아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닫아두고 삽니다. 특히 오랫동안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일수록 그 문은 더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그 문이 흔들립니다. 죽음이나 병이나 이별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눈앞에 다가오면 사람은 갑자기 문을 엽니다. 그때서야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보입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의 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억울함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억울함의 정체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며느리를 미워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며느리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억울하죠.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냐고. 그 억울함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갑자기 발견한 놀라움이요. 이게 시니어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을 품고 삽니다. 미워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걱정하고 서운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리워하고 멀리하고 싶으면서도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이 복잡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단순한 판단을 내립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맞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판단 아래에는 훨씬 더 많은 층위의 감정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혜 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정혜 씨는 3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안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더 신경 쓰고 더 맞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자 어느 순간부터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는 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했습니다. 명절 챙기고 생신 챙기고 전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철수한 겁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만치 물러나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저는 관계의 공동화라고 표현합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속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상태. 이게 오래된 갈등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무서운 건
당사자들이 이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오고 전화도 하고 아들도 잘 챙기니 관계가 그냥 이런거려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픈 뒤 처음으로 제대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니 30년 동안 그 사람을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새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하나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로를 몰랐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생각보다 훨씬 흔한 일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과 서로를 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길수록 제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니까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면 두 사람은 서로의 옆에 있었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처음 만난 사람만큼도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잘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다시 한번 바라봐 보시길 권합니다. 그 사람이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뭐가 힘든지, 뭘 바라는지를요. 정혜 씨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고 몸이 천근만근인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시어머니가 옆에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죽을 끓여다 주고 빈 그릇을 가져가고 또 다음날 다시 오는 그 반복이 정혜 씨의 마음을 녹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정혜 씨가 조금 기운을 차리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잘 해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내가 잘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하는 거라고요. 저는 이 한마디가 30년짜리 관계를 바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주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잘 해주는 건 상대방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베푸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는 건 내가 해야 할 것을 비로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차이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정혜 씨의 눈물이 증명했습니다. 시니어 시기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 중에 껍데기만 남은 것은 없는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요. 늦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박순자 할머니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30년이 지나서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두 사람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정혜 씨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몸의 고통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더 힘들었던 건 마음속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감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아파서 약해진 자신을 시어머니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엔 굉장히 불편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그 사람 앞에서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 머리카락도 빠지고 밥도 못 먹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올라오는 감정인데 이게 올라온다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긴장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혜 씨는 시어머니 앞에서 30년 내내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완벽하게 보이려 하고 흠잡힐 구석을 없애려 하고 약한 모습은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한 삶이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니어 세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이것들이 쌓이면 사람은 지칩니다. 관계 안에서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가 관계를 점점 더 멀게 만듭니다. 할머니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왜 먼저 다가가지 않으셨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내가 지는 것 같았다고요. 이 말이 또 한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 관계를 경쟁으로 보는 시선. 이게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면 지는 것 같고 며느리가 먼저 웃으면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누가 먼저 연락하면 그 사람이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보이지 않는 경쟁이 관계 안에서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먼저 열릴 수 있다는 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이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먼저 양보하면 손해고 먼저 다가가면 약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도 자꾸 지지 않으려 버티다가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30년씩 이어가게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의 병 앞에서 처음으로 그 경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그 순간 느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을 끓여서 들고 가셨습니다. 그 죽 한 그릇이 30년의 경쟁을 끝낸 화해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갈등인데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아서 그냥 굳어버린 관계. 먼저 다가가면 지는 것 같아서 먼저 연락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버티고 있는 관계. 그 관계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관계에서 이기면 뭘 얻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무릎을 꿇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시니어 나이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젊었을 때처럼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는데 시간을 다 쓰다가 정작 따뜻하게 연결될 시간을 놓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정혜 씨와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혜 씨가 기운을 좀 차린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정혜 씨가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셨죠? 그 질문을 듣고 할머니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해요. 부정하면 거짓말이 되고 인정하면 상처가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할머니는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처음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게 뭔지는 나도 몰라. 그냥 아니야. 정혜 씨는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다는 말에 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말에 운 겁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서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저에게 주는 교훈은 진실이 상처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감춥니다. 좋은 말만 하려 하고 불편한 이야기는 피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짓 위로보다 불편한 진실에서 더 깊은 연결을 느낍니다.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다는 말은 아팠겠지만 그 말이 진짜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라는 말도 진짜로 들렸던 겁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불편한 진실을 피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 없이 유지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공기 없는 풍선처럼 언제든 바람이 빠질 준비가 된 상태로 겨우 모양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관계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통과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랫동안 진실을 피하며 유지해온 관계가 있다면 지금이 그 진실을 꺼낼 때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진짜 연결이 시작된다는 것, 두 사람의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혜 씨의 치료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던 무렵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또 하나의 중요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정혜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사실 오래전부터 어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정혜 씨가 한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명절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전이 좀 두껍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저는 20년 넘게 기억하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한 말씀이셨겠지만 그때 저는 그 말에 한 달을 울었어요.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말 한마디를. 며느리가 20년 넘게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사실이 할머니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이 제게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꽂히는지 잘 모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귀로 들어가고 상대방의 마음을 통과하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새겨집니다. 내가 가볍게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을 따라다니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공들여 한 위로의 말이 상대방에겐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완벽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오해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정혜 씨는 20년 동안 그 오해를 가슴속에 혼자 품고 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았고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 같았고 괜히 꺼냈다가 더 큰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런데 눌러 담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계속 발효됩니다. 처음엔 서운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적대감이 되고 적대감이 굳으면 관계 자체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시니어 관계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굳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처음엔 작은 말 한마디였는데 그걸 꺼내지 못하고 삼키다 보니 어느새 30년이 지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뒤엔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라 꺼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작은 꺼냄의 연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30년치를 다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무겁고 받는 사람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조금씩 꺼내는 겁니다. 그 말이 서운했다고, 그날 내가 많이 힘들었다고, 사실 나는 이런 걸 바랐었다고. 이런 작은 진실들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 관계는 비로소 살아있는 관계가 됩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그런 말을 왜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사실은 외로우셨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고 나서 갑자기 자신이 이 가정에서 주변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이 집의 중심이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며느리에게 작은 흠집을 내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건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전이 두껍다는 말도 국이 싱겁다는 말도 다 그런 맥락이었을 수 있다고요. 이 고백이 정혜 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혜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무서우셨구나. 그게 처음 든 생각이었다고요. 30년 동안 그렇게 강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 어머니도 자기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가진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두려움의 종류가 달라질 뿐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두려움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밀려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자신의 자리가, 자신의 역할이 점점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박순자 할머니가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걸 정혜 씨가 이해하게 됐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해는 용서보다 먼저 옵니다. 용서는 의지로 할 수 있지만 이해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를 진짜로 이해하게 되면 용서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용서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저 사람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온 걸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갈등은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두려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서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갈등은 더 이상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안아야 할 감정이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정혜 씨가 30년 만에 도달한 자리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서로의 두려움을 처음으로 본 자리.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정혜 씨의 이야기가 세상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밀려날까봐 두려운 마음, 먼저 다가가면 지는 것 같은 마음, 오해를 품은 채 수십 년을 버텨온 마음은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경험해본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두 여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니어 나이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관계도 이미 정해진 것 같고 사람도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살다 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변합니다. 관계는 마지막 순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정혜 씨가 그 증거입니다. 정혜 씨는 치료를 마치고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완치라는 말을 듣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쌓은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며느리 집을 찾아갔고 정혜 씨는 점점 그 발소리를 기다리게 됐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그 발소리가 부담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발소리가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관계는 이렇게 바뀝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처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죽 한 그릇 말 한마디 침묵 속에 동행이 쌓이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전혀 다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처음엔 그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천천히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바뀝니다. 제가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래된 갈등은 나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두려움과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쌓아온 결과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 먼저 다가가는 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서 이기고 진다는 개념 자체를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관계는 경쟁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걷는 동행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방향을 잡으면 나머지 한 사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셋째, 말하지 않은 것들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서운했던 것, 오해했던 것, 바랐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꺼냄이 쌓이면 관계 안의 공기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이해가 용서보다 먼저입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고 의지를 다잡기 전에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면 용서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해 없는 용서는 억지로 꿰맨 상처처럼 언제든 다시 벌어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는 한 관계는 언제든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끝까지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 말이 저는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변화도 없었을 것이라는 그 솔직한 고백. 그리고 그것이 무섭다는 인식.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와서 변화한 것도 변화입니다. 어떤 계기로 시작됐든 결국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걸어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계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스스로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위기가 계기가 됐다 해도 그 선택은 여전히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밥은 먹었냐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굳어있던 관계의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노크가 됩니다. 정혜 씨는 지금도 매달 검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진이 있는 날에는 박순자 할머니가 항상 함께 간다고 합니다. 병원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두 사람.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가 됐다는 게 두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 그게 진짜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관계를 몇이나 가질 수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오해와 갈등과 눈물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정혜 씨가 30년을 돌아서 도달한 그 자리가 처음부터 쉽게 주어진 자리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니어의 삶은 마무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가장 지혜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도 알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압니다. 그 알물 관계 안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합니다. 굳어있던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씨앗, 먼저 손을 내밀고 싶게 만드는 씨앗, 말하지 못했던 것을 조심스럽게 꺼내보게 하는 씨앗. 그 씨앗이 자라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훨씬 더 따뜻하고 풍성해질 것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